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영등포의 재건축 아파트가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 입지도 좋은 물건이고 앞으로 지하철 개통에 대한 호재도 있는 물건인데요.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36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는 무성 2차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온 사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지분은 11평 정도, 건물 실평수는 16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10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2회 유찰돼서 6억 4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 유찰돼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과연 어떠한 입지에 나와 있는 물건인지 그 위치부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시면 지하철 7호선 신풍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죠.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해당 아파트 바로 인근에는 대기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신길 중학교, 그 다음에 서쪽 일대로는 영신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가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좋고 학군과의 접근성도 좋은데 지금 현재 재건축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우성 1차 아파트하고 인근에 있는 우창 아파트하고 통합 재건축에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우창 아파트랑 통합해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보니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조합설리 인가 단계까지 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이 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대우건설이 해당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해당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예정입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들어서게 되는지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바로 최고층 수는 35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1217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신길동 오성 2차 아파트 725가구하고 우창 아파트 214가구를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이고요. 예상 공사비는 3,1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940가구로 재건축해서 1217가구로 신축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에 대한 물량이 적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입주를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꽃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뜻의 프랑스어로 에컬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재건축 아파트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프로디오 브랜드에서는 서밋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에컬로 아파트로 가는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게 되면은 프로지오 서밋 에컬로 아파트가 탄생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그냥 프로지오 에컬로 아파트가 탄생하게 될 건데요. 해당 아파트에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하철 개통 호재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하철 7호선 신풍역하고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한번 해보니까 2024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 개통 호재가 한 가지가 있다더라. 저 새롭게 개발되는 지하철 노선들은 바로 신안산선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물건은 지하철 7호선뿐만 아니라 신안산선하고 접근성도 좋아지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하철 7호선은 보라매역을 거쳐서 이수역을 거쳐서 강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노선입니다. 지하철 7호선하고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다.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은 어디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아파트 단지인가? 영등포역을 거쳐서 여의도역으로 연결되는 게 신안산선 노선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자리 많은 두 군데죠.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인데 나중에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여의도하고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아파트 단지다. 추가적으로 2040 서울 도시개발계획을 살펴보면은 이 여의도 지역을 거점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풍부한 여의도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의도에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그런 여의도하고 접근성을 좋아지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명도가 굉장히 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간다라고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매를 처음 접근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해당 물건은 그 명도가 굉장히 쉬운 사건이다.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현황 한번 봐보면은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는 2020년 12월 28일이고요. 확정일자도 2020년 12월 28일에 받았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일자를 봐보면 2022년 3월 3일 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이내까지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죠. 해당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로 볼 수가 있는 2020년 1월 8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낙찰자가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은 해당 임차인은 명도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낙찰자가 찾아가서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임차인이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바로 뭐냐?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맞지만 그 옆에 한번 봐보니까 배당 순위는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금 주는 겁니다. 근데 해당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해당 사건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 건 임차인이 배당받는 게 아니라 그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온 근저당권 채권이 두 개가 있죠. 바로 2020년 1월 8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2020년 3월 17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근데 그 세 번째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한번 봐보면은 2021년 1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앞서 설정된 두 개의 근저당권보다는 배당 순위가 늦으나 세 번째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그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된 금액에서 앞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 두 개가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배당 순위는 임차인.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나눠갖고 이 사건은 종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의 예상 배당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을 7억으로 산정 한번 해보면 앞선 근저당권 채권 두 개가 먼저 배당받아간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억 4천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1억 5천6백만 원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순위가 임차인이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한 4억 가까이 배당을 먼저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2억 3천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배당이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부동산에 당해세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당해세 법정 기일보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먼저 갖췄고 확정일자 먼저 갖췄다라고 하면은 그 당해세보다 임차인이 우선해서 배당받는다는 법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국세는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고요. 지방세는 5월 4일 이후부터 실행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그 법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당 물건은 예상 배당 금액에서 크게 변수가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이 들어온 임차인은 맞지만 2억 3천에 대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임차인은 명도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해당 임차인은 보증금은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찾아가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나갈 수가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저렇게 보증금은 전액을 배당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티는 임차인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는 임차인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명도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임차인이 저 2억 3천에 대한 보증금을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원에 가서 그 배당금을 받으려고 할 때 낙찰자한테 두 가지에 대한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법원에서 배당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서류는 바로 뭐냐면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법원에 들고 가야지만 저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임차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을 비워주었음을 확인한다는 서류가 바로 명도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는 반드시 낙찰자가 인감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감 증명서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낙찰자도 명도 확인서나 인감 증명서를 주지 않을 거고 일단 집을 비워줘야지만 저 보증금을 배당받아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명도가 굉장히 쉬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은 이사 비용도 주실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임차인은 관리비 연체된 내용이 있는가 살펴봤을 때 2022년 11월 11일 기준까지는 체납된 금액이 없음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셔도 관리비 연체되어 있는 금액은 없을 겁니다. 배당을 전부 다 받는 임차인들은 관리비 연체 내역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물건은 혹시 모르니까 관리비 연체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아마 관리비 연체에 대한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큰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과 같은 평형대의 물건을 같이 한번 봐보면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는 8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8억 3천, 그 다음에는 8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해당 평형대는 딱 3개의 물건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금액이 8억 2천만 원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경매 최저가는 6억 4천만 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실거래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11월 이후에는 해당 평형의 실거래가 없는 상태인데요. 마지막에 실거래가 된 가격은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은 9억 9,900만 원의 실거래가 되네요. 아무래도 한참 분위기가 좋았을 때고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 단지다 보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줬던 아파트가 아닌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을 한번 봐보면 계속해서 실거래가는 올랐던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가격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이나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이 차례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지금 현재 재건축에 진행 중인 아파트인데 향후에 신안산선의 지하철 개통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아 나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명도도 굉장히 쉬운 사건입니다. 실수요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고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꼭 나가보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차를 한번 참가해보시면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